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3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테마가 된다. 이렇게 아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. 해서 보시면 우리가 단지가 몇 개를 묶어서 같이 공동관리하자. 소규모 단지가 연접되어 있다.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해보자. 효율적으로 해서 공동관리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규모 큰 대규모 단지일 때 보시면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쪼개어서 관리하자 해서 구분 관리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 결정은요, 둘 다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보시면 공동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.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하고 구분될 때는 쪼개는 여기 단위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할 때 보시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답니다. 자, 공동 관리할 때의 기본적인 무엇이냐 하니까 밑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. 합쳤을 때 1500세대 이하가 될 것이다. 자, 또 단지를 쪼개는 구분 시설 있죠. 일반 도로 20m, 도시 계획 예준도로 8m, 이것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구분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. 이것이 한 구분되는 요 단위들이 최소한 500세대 이상이 되게 구분하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여기 1500세대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시면 또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. 이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자, 밑에 보니까, 어디입니까? 이 큰 대규모, 업무 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. 업무 관리 대상 해서 규모, 그 상한선을 묻지를 않는데, 요거 하나 하고, 이제 300세대 미만 되는 규모 작은 단지, 요렇게 묶었을 때는 예외적으로, 1500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 보시면 요 기억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또 하나 더 보시면은요, 여기 보시면, 자, 구분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. 뭐냐면, 구분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시군구청장이 안전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그 안에 일반 도로폭 20m 이상 등이 벌어져도 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단, 이 경우는요, 여기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고, 이때는 보시면 단지별로 3분의 2 이상의 서민 동의를 받아야만이 공동관리, 구분시설에서도 공동관리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체크를 딱 해주시고, 요 기준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해주세요. 자,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, 7번에 3번 보시면 이렇게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가 되어지면 그 공동관리 합하는 전체 또 구분관리하는 단위별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합니다. 자, 나머지는 이제 통과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른편에 비교편에 여기 인력 장비 기준 갖추는데 요 비교편 보시면 소장과 기술 인력과는요 겸직이 안 되죠. 하지만 기술 인력 상호가는요, 자, 입주자 대표회에서 겸직을 허용한 경우 일대 한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8번 사항 갑니다. 이제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다라고 하죠. 그 단지 안에 보니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, 이제 한국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탄생이 되어집니다. 순수하게 분양, 순수하게 임대는 있어도 순수하게 분양은 사실상 이제 없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대부분 다 이제 일정한 용적률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을 그 단지 내에 꼭 그 편성을 시킨다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질 것이다,랍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분양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등장을 합니다. 또 임대주택은요, 임대사업자가 등장하네요. 이들이 공동으로 밑에 있는 이 사항들을 결정을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협의해서 결정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임대사업자가 등장을 한다 할지라도 임차인 대표가 아닙니다. 입주자 대표회의는 나와도 임대편에서는 임차인 대표가 아니고 임대사업자인데,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공동결정하기 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또 밑에 보시면 또 밑에 아니고 일정한 법에 있는 협의할 사항들은 또 협의가 또 돼야 됩니다. 돼야 되는데, 자,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관리, 그 혼합관리 할 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니까 이 기획편에 보시면 관리 방법이죠. 위탁이냐 자치냐 이 결정과 변경,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, 위탁으로 결정했을 때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. 또 뒤가 보시면
장기 수선 계획이죠. 충당금 말고 수선 계획의 수립은 아니죠. 수립은 이제 저기 건설한 사업 주체가 수립하는 것이고, 요 조정 문제 이거 하고요. 또 여기에 응해서 분양편에서의 장기 수선 충당금, 임대편에서의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요 공사업자 선정에 관한 등 문제 이거 하고요. 또 미연 보시면 관리비 등에 관한 집행사용 공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집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가 원칙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합의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. 대부분 다 합의가 잘 안 될 것입니다. 합의가 안 된다 할 때는 포기할 것이냐? 그건 안 되겠죠.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밑에 있습니다. 자, 기억 보니까 위에 1번의 기억과는 연이죠. 관리 방법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요 문제는요. 단지 전체에서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측에서 결정합니다. 보통요. 혼합주택은 대부분 다 보시면요. 2분의 1 초과 이상으로 이제 분양주택이 거의 다 산지합니다.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쪽 대표에서 결정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겠죠. 자, 또 니은편 보니까 나머지 돈과 집행과 관련이 있는 문제죠. 티귿 리얼 미용입니다.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면 집행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또 충당금 사용공사, 관리비 등 집행공사겠죠. 이럴 때는요, 요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 측에서 결정을 한다. 합의가 안 될 때란 말입니다. 근데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 보통은요, 분양주택이다.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. 그래서 대부분 다 이쪽 대표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단 여기 3분의 2 이상 척이 없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도 2분 이상 협의가 되지 않고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모든 사항이 아니고 이때는요,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이 3분의 2 이상 척이 없고 2분 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, 이때는 2분의 1 초과 측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 꼭 보십시오. 그러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도 자, 요 리얼과 비협입니다. 실제 보시면 돈 서는 부분이죠. 돈 서는 부분. 실제 돈을 집행하는 리얼과 비협, 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 서는 문제일 때는 보시면 자, 혼합주택 단지일 때 보시면 미리 사전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은요, 각각 결정을 따로 할 수 있다는 부분 보입니다. 그래서 분양과 임대가 요즘은요, 한 건물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. 근데 옛날 아파트 보시면 별개 동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구분이 딱 되어 있다 하면서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돈 서는 문제는요, 이제 각각 별도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부분들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 페이지는 다 중요하네요. 해서 보시고 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자, 가보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계약 더 중요한 파트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더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대표회의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